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 살아있는 전설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태국 현지에서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태국 대표 선수까지도 훈련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요청할 정도로 그 인기가 경이로운 수준이었는데요.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 경기를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한 손흥민 선수가 특급 팬 서비스로 태국의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까지 하면서 그의 인기, 그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축구 미디어가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면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표하기도 했는데요. 태국 원정 경기를 앞둔 현장 분위기, 경기를 앞둔 한국과 태국 대표팀의 최신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 우리 시간으로 3월 26일 화요일 저녁 9시 30분에 태국 방콕의 라자 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합니다. 이 경기는 지상파, 공중파에서는 KBS2, MBC에서 생중계를 시청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는 쿠팡 플레이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아쉬운 1대1 무승부로 인해 이 경기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불안, 혹은 또 기대감, 서로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요. 이 경기 말씀드린 대로 방콕 원정입니다. 적지에서 경기를 치르는데도 정말 이례적인 환영 인파가 태국 현지 팬들로 구성되어서 공항에서부터 공항이 마비될 정도의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한중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조금은 우리와는 격차가 있던 나라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대표팀 간 맞대결이 있을 때는 분명히 강한 승리의 의지를 불태우던 공한증에 시달리던 나라였는데도 중국의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사진을 찍고 환호하고 이런 사인을 요청하는 인파가 엄청 몰렸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 세계 축구의 아이콘이 된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이 태국의 방콕 수완나폰 국제공항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대표팀 유니폼, 토트넘 유니폼을 들고 또 이제 찾아와서 응원하고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이 정말 많았고, 손흥민 선수가 일일이 다 사인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인사도 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전까지도 일부러 이 창가에 앉아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팬들의 응원과 애정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출전으로 이 태국과 한국의 경기는 굉장히 기대가 높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한국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도 이번에 한번 한국을 잡아보자 이런 내부적으로 대표팀이 응원하는 열기도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어찌됐거나 그러한 과정 속에 48,00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관중이 전석 매진 사태를 이루게 됐고요. 이 매진 사태 속에는 분명히 암표상들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런 높은 열기를 예상하고 미리 표를 좀 많이 사둔 그런 암표상들이 지금 암표 값을 무려 기본 티켓 가격보다 10배 가까이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 표를 구하고자 지금 많은 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오늘 밤에 열릴 바로 이 태국과의 원정 경기는 만원 관중 속에서 진행이 될 텐데, 물론 태국 대표팀을 경기 중에 응원하는 팬들이 많겠지만 손흥민 선수와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고자 하는 우리 교민뿐 아니라 태국의 현지 팬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사실 월드컵 예선전 같이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가면 더더욱이나 선수들이 팬들과 접촉하는 상황들이 거의 나오기가 어려운데, 태국 팬들이 정말 많이 한국 대표팀의 숙소에 찾아왔고 그 대부분의 팬들이 토트넘과 대한민국의 7번 유니폼,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찾아왔거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굳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물론 훈련을 위해 이동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동도 시간이 있잖아요. 좀 미리 나와서 팬들에게 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 축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현지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태국 팬들을 만나러 왔고 또 환영을 화답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친절하고 친근했는지 보라라고 하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정말 많은 팬들이 모여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사인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심지어 호텔 밖으로까지 나가서 밖에 있는 그 팬들에게까지도 사인을 해주면서 정말 엄청난 특급 팬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이런 부분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팬을 대하는 자세와 그 자세 속에 있는 진정성과 인품이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더욱더 높이게 하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끌어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만한 스타도 있고 또 축구만 잘하는 스타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춘 스타,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세계 전역에 또 퍼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이런 실력을, 이런 결정력을,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많은 아시아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런 손흥민 선수가 뭐 사실 지난해 여름이었죠.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 태국 투어도 갔었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경기를 못하고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였는데 그게 이제 무산된 채, 취소된 채 돌아와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또 잊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가요? 어찌됐거나 태국 팬들이 월드컵 예선 원정 경기, 정말 우리가 이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정말 이제 서력을 위해서 정말 정신적인 무장도 많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여든 태국 팬들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팬들의 요청에 응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더욱더 이제 충격적인 일은 태국의 축구 팬들뿐 아니라 태국의 대표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는 점입니다. 태국 대표팀과 이제 한국 대표팀이 경기 전날 경기가 열리는 장소에서 최종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아마도 그 대표팀 간의 훈련 시간이 엇갈리는 순간에 이 태국 선수들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난 한국 원정 당시 태국의 최전방을 책임졌던 주전 공격수 수파차이 차이데드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태국 축구의 전문 소셜 미디어도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제 노래를 좀 이제 인용해서 슈퍼샤이 하면서 수파차이가 정말 수줍어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래와 더불어 이 수파차이와 손흥민 선수의 만남에 대한 사진을 올렸는데, 역시나 수파차이는 이제 팬의 느낌, 손흥민 선수가 스타의 느낌으로 함께 인증샷을 찍은 것이고,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것이 지난 한국과 태국의 서울에서 있었던 경기에서 코너킥 경합 상황에서 태국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조금 이제 막으려고 끌어안고 막 이제 이런 밀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손흥민 선수가 조금 이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주심이 좀 이제 자중시키는, 이제 서로를 좀 떼어놓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태국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사실 나는 굉장한 손흥민 선수의 팬이다, 야로엔삭 선수였는데 사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흥민 선수를 안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았던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거 좀 약간 너무 심한 몸싸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태국 축구의 이제 전문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태국 선수들은 정말 손흥민 선수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물론 경기는 진지하게 임했고 물론 견제하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그 안았던 부분에는 애정도 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가 태국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했던 또 인터뷰 내용도 태국 현지에서까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태국은 분명히 존중해야 되는 팀이고 경계해야 되는 팀이다, 그리고 태국 축구가 많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 얘기들이 한국 언론과 했던 인터뷰잖아요. 태국 언론의 질문에 립서비스성 발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뷰 전체 내용을 또 태국 축구 소셜미디어에서 소개하면서 트루 리더 앤드 젠틀맨, 진정한 리더이자 신사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또한 표한 것이고요. 태국의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팬서비스, 태국에서의 행동과 발언과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하면서 큰 존경심, 아시아 축구 최고의 스타라는 것들을 또 이제 태국 현지에서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의 한 유력 매체는 현장 취재를 간 스포티비 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시아의 온리 원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뭐 사실 주제 무리뉴 감독의 별명이 스페셜 원으로 유명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온리 원, 유일한 존재다. 이게 정말 굉장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축구에 많은 또 역사가 이어지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위상과 또 무엇보다 이러한 인품과 이런 그 행실을 보여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역사상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의 인품과 소양과 교양을 보여준 선수가 있겠느냐 싶을 정도로 지난 몇 년간 정말 대표팀의 주장, 그리고 현재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이런 행동, 행실, 실력, 발전상, 그리고 이제 리더십까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태국과의 원정 경기, 손흥민 선수가 또 멋진 플레이를 보이고 또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우리 대표팀이 태국과 안방에서 비겼던 경기를 서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도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런 안 좋은 잔디 상태로 인해서 주민기 선수도 골문 앞에서의 결정적인 기회가 갑자기 불규칙스럽게 공이 튀어오르면서 나도 놓치고 말았다, 실수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태국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은 전문 잔디 관리사를 두고, 이게 뭐 이 경기장이 다른 뭐 행사에도 쓰이지만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딱 사진, 이게 최신 사진인데 정말 양탄자처럼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KBS2의 해설위원으로 참석한 이영표 해설위원 역시 잔디가 정말 좋다라고 했어요. 아직 평탄화 작업이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잔디 상태다. 근데 이 이유가 태국 대표팀 역시 패스 플레이가 좋고 기술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좋은 잔디를 준비한 것이거든요. 우리 대표팀에게도 분명히 이게 이점이 될 것 같은데, 다만 현지 환경은 분명히 태국 선수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제 3월, 이제 이번 주엔 조금 이제 따뜻해지는 날씨인데 그래도 쌀쌀하다는 날씨였고, 지난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열렸던 저녁 같은 경우에는 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로 조금 추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국은 한밤에도 36도에 달할 정도로 정말 높은 고온에 이 날씨가 태국의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태국도 여름은 더 덥잖아요. 그 정도의 아주 무더운 날씨는 아니지만 습도가 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응력은 태국 선수들이 더 높을 것이다. 현지 취재 기자들의 전언을 보면은 습도가 무려 70%, 80%에 달할 정도로 찜통 더위라고 하고요. 경기가 열릴 시점에 체감 온도가 36도 이상이다라고 하니까요. 다행히도 오늘 경기가 열린 시점에 비는 안 온다고 하는데 또 비까지 내리고 나면 더 습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날씨 부분들과 또 경기장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홈팀인 태국 선수들이 이 경기장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원정팀으로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실력에 있어서 특히 우리의 유럽파 선수들이 보이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런 것들이 잔디 상태로 인해 잘 발휘되지 못했던 면들이 있다면 이번 태국 원정에서는 우리도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양팀 모두 더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더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일단 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큰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원정에서의 무승부로 얻은 자신감도 있겠지만 태국 축구협회의 누알판 람쌈 마담팡으로 불리는 이 축구협회 회장이 굉장히 대협회를 잘 이끌고 있고 태국 축구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극찬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부분인데요. 지난해 진행됐던 태국 축구협회 신임 회장 선거에 나서서 당선이 된 분인데 이분이 태국 축구계의 재벌 금수저로 유명합니다. 무앙타이라는 보험회사의 대주주이고 또 정치인의 딸이었는데 본인도 2006년에 정치에 입문해서 태국 민주당의 사무차장으로 10년 동안 일한 분인데요. 이제 57세의 나이로 태국 축구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태국 여자 축구 쪽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지원을 하다가 태국 축구가 새로운 협회 회장을 뽑는 과정 속에 내가 제대로 한번 쇄신하고 혁신을 이끌어보겠다. 특히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본선 진출을 노려보겠다. 48개국으로 늘어난 월드컵 티켓의 한 자리를 차지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굉장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이번에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얻어낸다면 다음에 있을 중국과의 경기를 통해서 정말로 3차 예선 진출을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비로 15억을 이제 협회에 투자를 해서 직원 복지라든지 또 협회의 마이너리그 풀뿌리 축구에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본인을 포함한 집행위원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로 업무를 하면서 정말 온전히 자신이 진정성을 가지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사재를 출연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회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태국 명문팀인 브리람 유나이티드의 구단주로도 이제 활동을 해왔던 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시 마사타다 감독이 브리람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큰 성과를 냈고 그 감독을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지금 태국 대표팀의 최전성기 최고의 경기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태국 축구협회가 이번 경기에 승점 1점당 기존의 이제 승점 수당인 100만 바트 한국 돈 3,700만 원에서 3배나 상승한 300만 바트의 승점 수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즉 이번에도 한국과 비기면 1억 1,2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승리한다면 태국 총리까지 지원을 약속한 900만 바트 약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선수단 전체에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개인당으로 따지면 37만 바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400만 원인데 이 돈이 굉장한 돈인 이유가 태국 국민들의 월 평균 임금이 15,000바트 55만 원 정도예요. 즉 한국을 이기만 해도 승리 수당으로 태국 일반 근로자 임금의 25.5배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파격 조건을 내걸은 것이니까요. 물론 선수들이 당장 이 경기 돈 때문에 한국을 이기겠다 이런 의지는 아니겠지만 태국 축구협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마담팡 누알판 람쌈 태국 축구협회 회장과 시스템적으로나 감독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지원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국 축구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국과의 경기는 우리 대표팀 어떻게 출전할지 어떤 라인업을 구성할지도 관심인데요. 주민규 선수가 또 한 번 선발 출전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이재성 선수가 중앙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 오른쪽 측면으로 선발 출전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풀백 포지션에는 김진수 선수 대신 이명재 선수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머지 포지션은 일단 태국과의 홈 경기와 그대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태국 역시 이제 후반전에 투입돼서 득점을 했던 무에안타 선수를 먼저 투입해서 초반 강공을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장신 공격수 돌라 선수가 주민규 선수의 이제 높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규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발 출전할 가능성 이런 정도의 좀 변화와 오히려 이제 한국이 초반에 강공을 또 펼칠 수 있거든요. 한국 역시 이번 경기 날씨의 문제로 인해 좀 더 후반전에 지치기 전에 빠르게 홈 경기 무승부를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초반 강공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태국이 조금 기다렸다가 역습을 하기 위해 폼판의 옆에 조금 수비형 미드필드인 유엔을 배치하면서 그리고 말씀드린 공격 라인에는 결정력이 뛰어난 모에안타를 먼저 쓰면서 조금
조금 더 실리적인 축구를 한국과의 경기 이번에 좀 실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초반 강공을 위해 이강인 선수를 먼저 쓰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오늘 있을 월드컵 아시아 2차에선 4차전에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김판공 감독의 말레이시아도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만과 3차전 패배했기 때문에 한국 시간 밤 11시에 킥오프하는 홈경기 반드시 승리해야만 3차에선 진출을 기대할 수 있고요. 베트남과의 홈경기 1대0으로 승리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이번 원정 경기를 오늘 밤 9시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과연 신태용 감독, 김판공 감독, 그리고 한국 대표팀 모두 3차에서의 진출에 만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모든 소식, 그리고 한국 대표팀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모든 이야기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